강원도 밤날씨. 차 안이 펴속까지 차가워요. 구불구불한 좁은 골목길에 펼쳐진 노란 가로등이 오후 비가 내린 후 조용한 공간에서 젖은 길 위에 반사됩니다. 성공한 사업가 서구는 하루 종일 일한 후 호텔로 돌아가려고 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멈췄다. 일찍 문을 닫는 카페의 천막 아래에는 흐트러진 머리의 마른 여성이 웅크리고 앉아 두 어린 소녀를 꼭 껴안고 있습니다. 두 아이는 4살쯤 되어 보였고 얇고 진흙이 묻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 중 한 명이 가볍게 딸꾹질을 하며 찢어진 소매로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착하게 지내세요. 누가 당신을 도와줄지도 몰라요. 그 여인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추위에 묻혀 사라졌다. 서구는 가슴이 아팠다. 보미는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고생이 깊이 묻어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녀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이 부드럽게 지원기라고 불렀다.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어두운 눈은 두려움으로 번쩍였다가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는 충격으로 바뀌었다. 서구. 침묵이 흘렀다. 차가운 밤바람이 처마 사이로 불어와 마른 소나무 잎을 길 위로 날렸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서구의 시선을 피해 도망가고 싶은 듯이 두 아이를 더욱 꼭 껴안았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서구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걱정이 가득했다. 지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마치 바깥 세상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듯이 두 아이를 꼭 껴안았다. 우리는 괜찮아요. 당신이 먼저 하세요. 서구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무엇을 본 걸까? 한 어린 소녀는 배고픔에 떨고 있었고 다른 한 소녀는 엄마에게 매달려 두려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거리에서 외롭고 지친 어머니?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난 괜찮지 않아. 나와 함께 가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아니요. 못해요.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가 떨렸다. 서구는 이를 악물었다. 보미는 당신과 아이들이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을 볼 수 없어.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두 소녀는 호기심과 신중함이 뒤섞인 눈으로 낯선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입술을 삐죽 내밀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지원은 망설였지만 서구의 눈빛은 단호했다. 보미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전화번호를 돌렸다. 지금 와서 나를 데리러 와. 저는 승찬 카페에 있어요. 보미는 전화를 끊고 지원에게 다가갔다. 어서. 영원히 여기 머물 수는 없잖아. 지원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여전히 예전처럼 강했지만 이제는 다른 것이 있었다. 부인할 수 없는 결의가. 마침내 그녀는 부드럽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검은색 SUV가 다가왔다. 서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아기 한 명을 차 안으로 데려갔고 지원은 나머지 아기를 안고 있었다. 두 아이는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차 안은 숨막힐 듯이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창문에 가까이 앉아 눈을 밤하늘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이 도시는 수년 전 그녀에게 가장 좋은 추억이 담긴 고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의 궁극적인 굴욕을 목격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서구는 지원이를 조용히 관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때 생기가 넘쳤던 그 소녀,
푸른 소나무 아래서 밝게 웃던 그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차는 언덕 위의 큰 빌라 앞에 멈췄다. 지원은 숨을 참았다. 서구야, 나 여기 있을 수 없어 라고 그녀가 말했다. 말 그만하고 타. 서구는 차 문을 열고 지원과 엄마를 내리게 도왔다. 오랜 가정부 아름씨가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약간 놀랐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구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원에게로 돌아섰다. 집에 가서 뭔가 먹고 쉬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자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서구를 따라 큰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의 벽난로에 불이 켜져 있었고 불빛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서구는 소파에 따뜻한 담요를 깔고 지원은 벽난로 쪽으로 더 가까이 끌렸다. 먹고 쉬세요. 지원은 앞에 놓인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그녀의 꽉 쥐어진 손 위로 조용히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마치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을 이해하려는 듯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깨어나서 서재에 앉았다.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푸수홍 정원의 초기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어젯밤 내내 보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지원의 모습을 떠올렸다. 지원이는 옛날에는 자존심이 강하고 활기찬 소녀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녀를 쫓는 남자아이들이 많았고 서구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기는 했지만 언젠가 그녀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무슨 일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보미 씨, 서구 씨, 아침 식사가 다 됐어요. 아름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서 지원과 아이들을 불러서 식사하게 했다. 그때 아름 씨 부인이 위층으로 올라가 지원 씨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6시 30분,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은 내려와서 먹으세요. 지원은 깜짝 놀라 천천히 일어나서 두 아이를 살살 흔들었다. 민경봄이, 일어나. 우리 내려가야 돼. 알겠습니다. 서구 삼촌 감사합니다. 두 아이는 눈을 비비고 하품을 한 다음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좋은 잠을 자니 두 아이 모두 기분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원은 식당으로 내려가서 테이블에 뜨거운 요리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침을 삼켰다. 닭죽, 토스트, 버터, 따뜻한 우유. 자식에게 밥을 주기 위해 굶어야 했던 시절에 비하면 너무나 사치스러운 식사였다. 앉으세요. 서구는 그녀에게 의자를 빼주며 말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앉았다. 꼬마 민경과 보미는 재빨리 의자 위로 올라갔고 향기로운 빵이 담긴 접시를 보고 눈이 반짝였다. 너희 둘이 먹어. 서구는 부드럽게 웃으며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두 소녀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고 둘 다 풍성하게 먹기 시작하면서 가끔씩 킥킥 웃기도 했습니다. 지원은 그 장면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두 아이가 이렇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 얼마나 됐을까? 그녀는 젓가락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다. 서구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지원은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말을 멈췄다. 서구야,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야. 서구가 지원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보미는 나처럼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왜 한밤중에 몹시 추운 날씨에 2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밖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원은 주먹을 꽉 쥐고 앞에 놓인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졸업 후 저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잘생기고 성공적이고 웅변에 능통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의 남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다. 우리는 결혼했고 나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임신했다고 그에게 말한 날,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고 그녀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미는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고, 내가 그의 인생을 망쳤다고 했어.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임신했을 때 그는 떠났어.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 서구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은 뭐죠? 지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뱃속에 2마리의 작은 동물을 홀로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계를 꾸려야 했고 2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직장은 불안정했고 임대료는 점점 더 비싸졌습니다. 저는 잠시 버틸 수 있었지만 결국 거리로 밀려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셋은 여기저기서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돈을 모아왔습니다. 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보미는 그 해지원이 선택한 남자를 생생히 기억한다. 입이 달고 아첨하는 남자, 늘 완벽한 커버를 만들 방법을 찾는 남자. 그리고 이제 그는 지원이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인 것처럼 버려졌습니다. 서구는 분노를 억제하며 심호흡을 했다. 그의 이름이 뭐지? 지원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구야, 뭐 할 거야? 그의 이름이 뭐지? 서구가 반복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지원이 목소리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무게감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현빈, 서구는 눈을 감고 손으로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렸다. 나는 그 이름을 결코 잊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지원이를 이런 상황에 빠뜨린 건 바로 그였다. 서구는 눈을 뜬 채 지원과 마주 보았다. 보미가 이걸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지원은 충격을 받았다. 서구야, 그러지 마. 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난 지쳤어.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면 적어도 2 자식을 생각해야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네. 저는 고생은 감수할 수 있지만 민경과 보미는요. 그들은 안 이런 운명을 맞이한 건 아닐까. 2 아이가 함께 낄낄 웃는 모습을 보며 지원은 과거를 영원히 잊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서구를 바라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이제부터 너와 아이들은 더 이상 굶주림을 겪지 않아도 될 거야. 보미가 약속해. 지원은 서구를 올려다보며 갑자기 그녀의 가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나타났다. 강원도의 아침은 점점 따뜻해지고 오래된 소나무 사이로 비치는 부드러운 햇살이 안개를 걷어낸다. 하지만 서구의 저택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지원은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아침 대화 후 현빈을 찾고 싶어 했는데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요? 엄마, 봄이랑 나랑 정원에 놀러 가고 싶어 어린 민경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지원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두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잘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노는 거리를 배회하던 시절보다 더 밝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 멀리 도망가지 마. 두 아이는 재빨리 손을 잡고 노란 데이지가 가득한 넓은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지원은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뒤에서 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보미는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손에는 커피 한 잔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원은 돌아서서 심호흡을 했다. 서구야, 현빈이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일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미가 강조했다. 그는 나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내 두 아이에 대한 책임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돈을 내야 해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과거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는 돌아와서 책임을 지지 않을 겁니다. 서구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보미는 그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보미는 그저 자신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지 않도록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원은 조용했다. 그녀는 서구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쉬면서 애들을 돌봐주세요.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주세요.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마음속 한 부분은 아직도 주저하는 마음이 남았지만 다른 한 부분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일에 맞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서구는 강원도 중심가로 차를 몰고 내려갔다. 보미는 현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사람을 보냈고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 도시에 살고 있고 서구가 생각했던 것처럼 부동산 회사의 사장이다. 현빈이는 변함없이 너그러우며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달콤한 말을 사용합니다. 서구는 현빈이 파트너와 미팅을 하고 있는 고급 카페 앞에 차를 멈췄다. 보미가 들어와서 현빈의 테이블 쪽으로 여유롭게 걸어갔다. 현빈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똑똑히 보자 미소를 지었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서구였네요. 서구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봄이야, 지원이를 아직도 기억하니? 현빈의 입술에 잠시 미소가 굳어졌지만 그는 금세 평정심을 되찾고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오래된 소식이군요. 그녀는 지금 어떤가요? 그녀와 그녀의 두 아이는 거리에서 거의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현빈은 눈살을 찌푸리더니 웃었다. 당신의 두 아이들. 농담이에요. 저는 아무와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 말은 서구의 가슴을 찔러대는 칼과 같았다. 보미는 주먹을 꽉 쥐고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보미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현빈은 의자에 기대앉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녀는 자신을 맡길 사람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건 그녀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서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보미가 테이블에 손을 내리치자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돌아보며 쳐다보았다. 봄이가 옳고 지원이는 사람을 잘못 골랐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계속해서 그렇게 추잡한 짓을 하는 것을 두지 않을 거야.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현빈은 빙긋 웃었다. 나를 고소할래. 저는 아주 훌륭한 변호사를 두고 있어요. 서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봄이는 그냥 일어나서 한 문장을 남겼다. 그냥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가게를 나갔다. 현빈은 약간 당황한 듯이 바라보다가 곧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구가 그저 허세를 부리는 줄 알았지만 서구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 그날 밤에도 지원은 서구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걱정이 되었지만 감히 물어보지는 못했다. 서구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달려갔다. 봄이야, 어디가? 서구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봄이가 현빈 보러 가. 지원은 깜짝 놀랐다. 서구야, 너는 그러면 안 돼, 지원. 서구가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봄이가 충동적으로 한 일은 아니지만 그냥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지원은 입술을 깨물더니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서구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나는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게요. 지원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슴이 가득 찬 채로 서구를 올려다보았다. 서구는 지원아, 계속 두려움과 자책 속에 살 수는 없어. 너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두 아이는 밝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어. 라고 말을 이었다. 지원은 오랜만에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다. 동정심이나 자선심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다. 그녀는 고맙구나. 서구라고 부드럽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구는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잠들어. 다 잘 될 거야.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바뀌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강원도는 구불구불한 경사지에 야른 안개층이 깔린 채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서구의 저택에서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다. 그녀는 발코니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렇게 평화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다. 하지만 평화는 불안과 함께 온다. 그녀는 현빈을 만난 뒤 서구가 어떻게 했는지 몰랐고 이것이 그녀를 또 다른 공경에 빠뜨릴지도 몰랐다.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서구의 깊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려 퍼졌다. 지원이 돌아서자 그는 여전히 간소한 잠옷을 입고 서 있었지만 표정은 마치 많은 생각을 한 듯했다.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지원이 솔직하게 말했다. 봄이가 정말 현빈과 맞붙고 싶어 하는 건가요? 서구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봄이는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 봄이는 그저 그가 한 일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면 돼. 지원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침묵했다. 그녀의 일부는 과거를 놓아버리고 싶어 했지만 다른 일부는 이것이 과거를 진정으로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봄이야, 아직 계획이 있어. 그녀는 마침내 물었습니다. 서구는 그녀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봄이는 아무것도 계획할 필요 없어. 그냥 그가 스스로 망치게 두는 거야. 지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무슨 말이에요? 기다려보세요. 서구가 대답했다.
지원은 거실에 앉아 아이들이 정원에서 아름 씨와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 아이는 이제 더 행복해졌고 이전처럼 수줍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서구가 두꺼운 파일을 손에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이걸 보세요. 지원이 그것을 받아서 열어보았다. 그녀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현빈의 회사에 대한 일련의 문서였습니다. 불법적인 계약부터 미납 채무, 그가 숨기려고 했던 재정 스캔들까지. 서구야, 이거 어떻게 얻었어? 지원이 물었어요. 보미는 그녀만의 방식이 있죠. 서구는 단순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하는 만큼 깨끗하지 않아. 조금만 밀어도 그 스스로 구멍에 빠질 거야. 지원은 침을 삼켰다. 보미는 이걸 어떻게 할까? 보미가 친숙한 기자들한테 보내면 보미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직접 겪어야 할 거야. 지원은 서구를 바라보며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을 품었지만 이것이 현빈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버리고 그녀와 그녀의 두 아이를 비참한 상황으로 몰았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런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원은 고개를 들어 서구가 단호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번에는 지원이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믿어요. 현빈의 금융 스캔들에 대한 소식이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쇄도했다. 그의 회사는 조사를 받았고 주주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원은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변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 그녀는 그 목소리를 즉시 알아봤다. 저 사람이 현빈이에요. 봄이야. 뭘 원하니? 지원이 차갑게 물었다. 봄이가 너랑 서구가 한 거 알아.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돼. 지원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너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봄이가 내가 너 떠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현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원은 이어 봄이가 이 엉망진창을 스스로 만들었으니 누가 대신 치워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지원아, 내가 모든 걸 잃을 순 없지. 현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지원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마치 그가 그녀와 그녀의 엄마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한 것처럼. 긴 침묵.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지원은 전화를 끊었다.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정말로 과거를 놓아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구는 지원이 발코니에 서서 먼 언덕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봄이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서구가 물었습니다. 지원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서구는 미소 지었다. 좋은 두 사람은 고요한 밤하늘 아래 서 있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원은 오랜 세월 과거의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마침내 그것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녀의 어깨에 짓눌려 있던 짐이 다소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이 여기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돌봐야 할 2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고 서구에게 영원히 의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원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가 직접 아이들을 위해 아침을 만들었다. 또한 서구와 아름 씨의 도움을 항상 받아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녀가 주방에 들어가자 그녀는 서구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는 손에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서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살짝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맡게 둘 수는 없어요. 지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뭔가를 하고 싶어요. 서구는 잠시 침묵한 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지원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이제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알았다. 저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서구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약간 놀란 듯했지만 동시에 찬성하는 듯했다. 정말 일하러 가고 싶은가요? 예,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여기 앉아서 당신이 나를 도와주게 둘 순 없어. 나는 혼자 서서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을 벌고 싶어. 나는 전에 남자에게 의존한 적이 있고 그게 어떻게 끝났는지 알잖아. 서구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봄이, 알겠어. 하지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봤어. 지원은 잠시 말이 없었고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저는 학위도 없고 직장 경험도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잡일만 했을 뿐이지만 배울 수는 있습니다. 서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감탄으로 빛났다. 봄이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지원은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봄이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당신은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깜짝 놀랐다. 저는 사무실 업무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서구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당신은 배울 수 있고 나는 당신에게 가르쳐 줄 의향이 있습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속할 곳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원히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노력해 볼게요. 서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지원은 거울 앞에 서서 아름 씨께서 준비해 주신 간소하면서도 단정한 옷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공식적인 옷을 입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엄마, 직장에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꼬마 민경과 보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지원은 몸을 굽혀 2 아이를 꼭 껴안았다. 노력해 볼게요. 그녀는 차로 걸어 나갔고 서구는 이미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보미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여전히 그와의 친밀감을 잃지 않았다. 준비가 된 서구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원은 그의 손을 가볍게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여행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으로 직장 생활에 적응한 지원 씨는 다소 당황했다. 여기의 직원들은 모두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고 모두가 자기 일에 바쁘다. 서구는 그녀를 데리고 다니며 사람들을 소개했다. 이 사람은 지원이에요. 새로운 프로젝트 어시스턴트가 될 거예요.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지원은 약간 긴장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심호흡을 했다. 30대 여성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 씨, 저는 인사부장 서연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영에 은근히 감사했다. 첫날 업무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업무 과정에 익숙해지고 서류를 읽고 서구의 지시를 듣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여기에 모든 순간이 도전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사무실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고, 더구나 누군가가 그녀에게 그토록 중요한 직책을 맡겨줄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구를 올려다보았고, 그는 책상 옆에 서서 문서를 읽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보미는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그가 그녀에게 준 가장 중요한 것은 살 곳도, 직장도 아닌 그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과 다시 실패하지 않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지원 씨는 첫 출근 날,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업무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전에 접해본 적이 없는 용어와 절차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원이는 이른 아침, 두 번째 날 출근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오늘 더 이상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직장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하러 가시나요? 아기 민경이는 침대에 앉아 눈을 비비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요. 저는 당신들 둘이 먹을 음식을 사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보미도 삐죽삐죽하게 일어나 앉았다. 하지만 너무 오래 떠나지 마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지원은 몸을 굽혀 두 아이를 꼭 껴안았다. 엄마가 곧 집에 올 거야. 알았지? 너희 둘은 집에 있고 잘 지내. 지원은 두 아이를 아름씨 집에 남겨두고 서구와 함께 차를 타고 회사로 갔다. 첫날은 어땠어요? 서구는 강원도의 소나무 숲길로 차가 들어서면서 물었다. 지원은 한숨을 쉬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하지만 노력해볼게요. 서구는 신뢰로 눈이 빛나며 미소 지었다. 보미는 내가 포기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아. 지원은 입술을 깨물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서구를 실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날의 일이 시작되고 지원은 곧 1년의 작업에 푹 빠진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추적하고 중요한 메모를 적고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느리긴 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물었다. 서연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지원은 인사 담당자에게 노트북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옆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다음에는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따라하기 쉽게 해주세요. 지원은 즉시 주목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최고가 될 필요는 없고 노력만 하면 도와줄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후에 서구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해 부서장들과 대규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원이는 단지 조수일 뿐이었지만 관찰하고 배우기 위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지원은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 모든 세부 사항을 주에 깊게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들으면 들을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구는 신규 리조트에 대한 투자 확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모두가 그 계획에 동의했지만 지원은 예산 배정과 관련해 재무제표에 잘못된 숫자로 비용이 기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숫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그녀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며 약간 주저했다. 그런데 그녀는 늘 자신을 믿고 이런 기회를 준 서구를 생각했다.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그녀는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었다. 지원은 심호흡을 하고 손을 들었다. 실례지만 이 재무제표에 대해 좀 여쭤볼 수 있나요? 회의실 전체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구는 놀랐지만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손짓했다. 지원은 침을 삼키며 화면의 숫자를 가리켰다. 이 항목은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이전 유사 프로젝트의 원래 비용과 비교했을 때 이 숫자는 최소 20% 더 높습니다. 제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재무관리자가 서둘러 서류를 훑어보았다. 지원이 방금 가리킨 숫자를 자세히 보던 그는 눈을 깜빡이며 서구 쪽을 돌아봤다. 그녀가 옳아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150억을 과대 계산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전체가 소란스러웠다. 이런 실수는 일어나서는 안 되었지만 간과되었습니다. 지원이 알아내지 못했다면 회사는 엄청난 돈을 낭비했을 수도 있다. 서구는 지원에게 눈을 빛내며 자랑스러움을 표했다. 아주 좋아요. 지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행복감도 느꼈다. 처음으로 그녀는 정말 뭔가 중요한 일에 기여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원이 빌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문 앞에서 두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왔어요. 두 아이는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지원은 웃으며 몸을 굽혀 아이들의 머리카락에 키스했다. 서구는 그의 옆에 서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돈을 정말 잘했어라고 칭찬했다. 지원은 서구를 올려다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빛냈다. 감사합니다. 서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보미는 당신을 믿는 게 아니야. 보미는 당신이 그 이상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지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지원이는 점차 회사 업무에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빨리 배우고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서구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연민이 아닌 신뢰로. 아침이 되자 지원은 회사에 들어와 앉기도 전에 서연이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지원 씨, 뭔가 도와줄 수 있어요. 파트너 프로젝트에서 급히 문서 수정이 필요한데 회의 중이라 바빠서 서구 씨를 도와줄 수 있어요. 지원은 깜짝 놀랐다. 서구를 응원한다고 했잖아. 그래. 넌 그가 숫자를 다시 확인하도록 도와줘. 넌 지난번에 아주 잘했어. 넌 할 수 있다고 믿어.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녀를 정말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서류를 챙겨 회의실로 곧장 갔다. 서구는 앉아 보고서를 살펴보며 표정에 집중했다. 그는 지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서연이를 도와주고 있니?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를 당겨 앉았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보면 실수는 절대 없을 겁니다. 서구는 빙긋 웃었다. 봄이야. 믿어. 그 두 마디가 지원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두 사람이 일하고 있을 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긴장된 표정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그가 현빈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서구야, 너는 나를 파괴하려는 거 맞지? 현빈은 악의적이다. 서구는 현빈의 등장에 전혀 놀라지 않은 듯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봄이야, 여기서 뭐해? 현빈은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봄이 씨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 봄이 씨가 우리 회사 스캔들의 배후에 있는 거야. 지원은 현빈의 환한 눈빛에 살짝 움찔했지만 서구는 침착함을 유지한 채 마치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다는 듯이 의자에 기대 앉았다. 봄이야, 증거 있어. 서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증거. 현빈은 이를 악물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현빈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다. 현빈이 그녀를 돌아보며 눈빛이 어두워졌다. 내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으니까요. 지원은 그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현빈은 비꼬는 듯이 웃으며 밀어냈다. 지원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서구 같은 사람이 다른 이유 없이 너를 돕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그 말은 지원의 가슴을 꿰뚫는 차가운 칼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서구가 입을 열었다. 현빈아, 너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현빈은 잠시 멈췄다. 서구는 일어나서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갔다. 봄이는 지원이가 가장 필요할 때 그녀를 버렸어. 봄이는 그녀를 홀로 두고 거리에서 고통받으며 아이를 키우게 했고, 이제 당신은 여기 서서 판단할 권리가 뭐야. 서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권위가 넘쳤다. 현빈은 말문이 막혔다. 봄이는 자신의 경력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건 그가 오래전에 자기 자신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지원은 그의 말 한마디마다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서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곧 분노에서 돌아서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지원은 그를 바라보며 과거의 유령이 마침내 사라진 것을 느꼈다. 그날 지원은 두 아이를 잠재운 뒤 빌라의 발코니로 나갔다. 강원도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서구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먼 언덕을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었다. 지원이 다가와서 부드럽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서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돌아섰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구는 미소 지었다. 그에게서 보기 드문 미소였는데 부드럽고 어딘가 진솔한 미소였다. 제가 가장 만족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고 서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가 다시 강해지는 걸 보는 거야. 지원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자신과 서구 사이에 매우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무언가. 아마도 저는 좋은 것들을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서구는 미소 지었다. 그게 당신이 받을 만한 일이야. 지원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으로 치솟았다.
이것은 아마도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가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은 순간이었을 것이다. 현빈을 만난 후로 지원은 점차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서구는 그녀를 일으켜 세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 사람이었다. 단 한 달간 일한 지원이 더 이상 성급한 비서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녀는 업무 흐름을 잘 알고 문서 처리 방법을 알고 있으며 중요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녀와 서구는 강원도 리조트 확장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를 만나러 간다. 회의 중에 서구가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동안 지원은 조용히 메모를 했다. 그런데 그녀는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구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파트너, 즉 대표인 태경이라는 남자가 말을 이었다. 황, 당신의 계획은 인상적이지만 저는 재정에 대해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2년 안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지원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재무표를 주에 깊게 살펴보았고 그 숫자가 합리적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입을 열었다. 태경 씨, 우리는 매우 구체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비슷한 프로젝트의 실제 데이터를 고려하면 회수 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태경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증명할 수 있나요? 지원은 차분하게 노트북을 열고 서구가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과 비교한 표를 화면에 투사했다. 강원도의 유사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관광시장의 성장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자본 회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대치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조용했다. 그러자 태경이 웃었다. 당신은 조수입니까? 그 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은 살짝 얼굴을 붉혔지만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서구는 그의 옆에 앉았고 그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다. 보미는 지원이 할 수 있다고 늘 믿어왔고 오늘 그걸 증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구와 지원은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파인힐 꼭대기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렀다. 지원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들고 강원도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정말 잘했어요. 서구가 입을 열었다. 지원은 빙긋 웃었다. 저를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서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정말 유능하기 때문이죠. 지원은 말이 없었고 가슴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서구야, 망설여. 보미가 많이 도와줬어. 가끔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해. 서구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 지원은 놀랐다. 그녀는 사랑을 두려워했고 그녀의 마음이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서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미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아직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구는 미소 지으며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워졌다. 보미가 기다릴게요. 강원도 밤바람이 살짝 불며 이상한 따뜻함을 실어왔다. 지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원의 삶은 점점 예전보다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는 약한 여성이 아닙니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민경과 보미는 새로운 생활 리듬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서구는 점점 그녀와 그녀, 엄마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지원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그녀를 사무실로 끌고 들어갔다. 지원아,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지원은 약간 놀랐지만 그래도 앉아서 기다렸다. 서연은 서류 뭉치를 자기 쪽으로 밀어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승진 제안입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다. 홍보하다. 최근에 아주 잘하고 있잖아. 서구뿐만 아니라 경영진 전체가 그걸 알아. 동의하면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거야. 지원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던 사람에서 이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나는 당신이 이 기회를 잡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에 꽉 차게 글을 적었다. 지원은 이것이 단순한 직업 기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의해요. 그날 오후, 지원은 사무실에서 서구를 발견했다. 그는 보미가 서류를 열심히 읽고 있더니 보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야? 서구가 물었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보미가 이걸 알고 있죠. 서구는 시선을 돌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알아요. 지원은 입술을 깨물며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서구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진지했다. 지원, 첫 만남에서 재정적 오류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파트너의 마음을 바꾸게 한 사람이 누구야? 알아.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구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이 자리를 절대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어요.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서구야, 너 아니었으면. 서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저는 제 발로 걸어왔어요. 보미는 그저 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이 따가운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서구는 웃었다. 고맙다고 말할 필요 없어. 나를 믿는 게 옳았다는 걸 증명해. 그날 밤, 민경과 보미가 깊이 잠들었을 때 지원은 베란다에 혼자 앉아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구는 그녀의 삶을 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 즉 누군가로부터 감사함을 느끼고 진심으로 돌보아진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그녀의 마음은 오래전에 닫혔지만 이제 천천히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지원은 심호흡을 한 뒤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원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새로운 직책을 맡았고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녀의 결단력 있는 여정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일을 마치고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꼬마 민경과 보미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거실의 부드러운 불빛만이 현관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서구는 거기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먼 곳을 생각에 잠긴 듯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은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오늘 공식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라고 말했다. 서구는 살짝 돌아보며 그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나타났다. 보미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지원은 서구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서구야, 보미는 항상 내 곁에 있어줬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도와주었고,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걷고 싶어. 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의 눈은 이해심으로 빛났다. 그럼 이곳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우리 셋이 각자의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아파트를 빌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해준 일에 감사하지만 영원히 당신에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서구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원아, 너는 정말 변했어. 지원은 입술을 깨물고 미소 지었다. 저는 당신에게서 배웠습니다. 서구는 가볍게 숨을 쉬었고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보미가 널 응원해. 하지만 뭐 필요하면 내가 항상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 지원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으로 치솟았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지 서구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원은 공식적으로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늑한 공간이었고, 엄마와 아이가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서구는 그녀의 짐을 챙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거기에 있었다. 모든 일이 끝나자 서구는 문 앞에 서서 지원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 보미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지원이 대답했다. 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서기 전에 속삭였다. 보미가 너와 내 엄마를 그리워할 거야. 지원의 가슴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서구의 등을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마음에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그가 항상 곁에 있는데 익숙해져 있었고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사랑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지원과 두 자녀인 민경, 보미는 저택을 떠난 뒤 점차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과 작은 집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정말로 자기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서구가 그리웠다는 것이다. 지원은 떠난 후로 매일매일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 때 발코니에 앉아 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지원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갑자기 조용히 나타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지 않았고, 지원은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외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 지원이 막 일을 마치고 있을 때 그녀는 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시간이 있어. 언덕에 있는 커피숍에 가자. 지원은 자신의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서구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더 날씬해 보이네요. 서구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지원은 웃으며 말했다. 보미가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댓글을 단 거야. 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보미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라고 말했다.
지원은 잠시 멈췄다. 서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지원아, 너가 떠난 날 이후로 나는 한 가지 깨달았어. 그녀는 숨을 멈췄고 서구는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말했다. 봄이가 보고 싶어. 지원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췄다. 서구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농담이 없었다. 봄이는 항상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내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깨달았어. 나는 그저 서서 멀리서 널 지켜보고 싶지 않아. 봄이는 내 곁에 있고 싶어. 지원은 두 손을 꽉 쥐었고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봄이는 바로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서구는 말을 이었다. 봄이는 당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해요. 지원은 서구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터질 듯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했고 몇 번이나 자신이 완벽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요. 지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구는 잠시 멈춰서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 미소를 전에 그에게서 본 적이 없는 진정한 행복이 담긴 미소였다. 그럼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지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기회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서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지원은 자신이 진정한 사명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구와 지원은 점차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간다. 리틀 민경과 봄이는 서구와 금세 친해졌고 그를 친아빠로 여겼다. 지원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날 서구는 그녀를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봄이는 영원히 혼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당신이 나타났어요. 지원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나를 떠나지 않아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강원도의 석양 아래서 키스를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슬픈 과거도 두려움도 없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서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원의 이야기는 역경을 극복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인내와 변화, 사랑의 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자립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노력한다면 누구도 영원히 암흑에 머물 수 없습니다. 거리를 헤매야 하는 싱글맘 출신인 지원은 꿋꿋이 일어나 배우고, 일하고, 자신의 삶을 일구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은 단지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랑과 연민에 관한 것입니다. 서구는 지원에게 단지 동정심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녀의 능력을 믿으며 그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통제하거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웠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다면 언제나 빛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